안녕하세요, 똥구입니다. 요즘 NBA는 뚜렷한 강점 하나만으로는 살아남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최근 다재다능한 선수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니콜라 요키치, 벤 시몬스, 야니스 아테토쿤보, 드레이먼드 그린 등이 언급되고 있죠. 이 선수들의 공통점이라고 하면 리딩이 가능하고 신체 조건이 빅맨에 해당하는 선수들인데, 리바운드가 경기를 지배했던 과거 NBA와는 달리 요즘에는 빅맨들의 다재다능함이 필수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앞서 언급했던 선수들의 평균 어시스트는 약 7.2개에 달할 정도로 리딩이 가능한 빅맨들의 전성기가 찾아오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다재다능한 선수를 뽑아보라고 하면 저는 니콜라 요키치를 뽑겠습니다. 그 이유는 잠시 뒤에 선수 분석 시간 때 다뤄보도록 하고요. 농구 천재 요키치가 이끄는 덴버 너게츠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덴버 너게츠는 이번 시즌 뛰어난 공수 밸런스를 바탕으로 리그 최상위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공수 양면에서 안정된 경기력을 펼치고 있다는 것이겠죠. 상당히 느린 페이스를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공격력을 보여주는 것이 눈에 띄네요. 요키치, 밀셉, 플럼리가 버티고 있는 강력한 인사이드의 힘으로 공격 리바운드의 강점을 보이고 있으며 리그 최고의 리바운드 사수 능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3점 비율 자체는 높은 편은 아니지만 8명의 선수들이 1개 이상의 3점을 성공시킬 정도로 오른 3점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은 실책과 파울로 안정된 경기력을 뽐내고 있으며 요키치가 이끄는 어시스트 부문에서도 리그 최상위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만 빅맨들의 블락 능력이 많이 아쉽네요. 또한 덴버의 뎁스는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평균 20분 이상 출전하는 선수들이 10명일 정도로 로테이션이 활발한 것이 특징이죠. 그럼 덴버 너게츠의 라인업을 분석해보도록 합시다. 먼저 자말 머레이입니다. 머레이는 수비력보다 공격력이 돋보이는 선수이며 코트 어디서든 득점이 가능한 선수입니다. 하지만 림 근처에서의 마무리 능력과 자유투 유도 능력이 조금 아쉽네요. 자유투 성공률 자체는 높은 선수입니다. 덴버의 공격 조립에 있어서 요키치의 비중이 높아 묻히는 감이 있지만 머레이도 볼 핸들링, 리딩 능력이 나쁘진 않습니다. 커리어 하이 득점이 48득점, 3점 9개 성공일 정도로 몰아치기 능력이 뛰어나 머레이 손에서 불꽃이 타오를 때는 릴라드 타임만큼 막기 어려운 선수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복이 심해 슈팅 효율성 자체는 좋지 않은 편이에요. 그래도 여전히 잠재력은 충분해서 덴버 입장에서는 꾸준히 역할을 부여할 만한 가치가 있는 선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직 저렴한 연봉은 덤이네요. 다음은 말릭 베즐리입니다. 데뷔 3년차인 비즐리는 이번 시즌 엄청난 기량 발전을 보이며 팀의 선발 슈팅가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전체적인 슈팅 밸런스가 뛰어나며 3점 능력이 돋보이는 선수입니다. 이번 시즌 커리어 하이인 35득점을 기록하여 자신의 득점력 또한 검증을 해냈죠. 수비력이 다소 아쉽지만 워낙 뛰어난 공격력으로 이를 메꾸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슈팅 효율성 지표에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 선수의 가치는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윌 바튼입니다. 15-16 시즌 덴버로 트레이드된 바튼은 자리를 못 잡았던 포틀랜드에서와는 달리 꾸준한 출전 시간으로 3년 평균 14.6득점을 기록하며 이번 시즌 개막 전 4년 5,400만 달러의 계약을 따내는 데 성공합니다. 이번 시즌 부상으로 많은 경기는 출장하지 못했으나 준수한 3점 능력을 바탕으로 괜찮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비력은 나름대로 괜찮은 편이며 머레이와 흡사한 슬래시 라인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폴 밀셉입니다. 애틀랜타 시절 최전성기를 보낸 밀셉은 저번 시즌 개막 전에 덴버와 3년 9,100만 달러의 계약을 맺는 데 성공합니다. 저번 시즌 부상으로 38경기 출전에 그쳐 높은 연봉 대비 활약이 아쉬운 선수 중 한 명이었죠. 이번 시즌에는 데뷔 이래 가장 적은 출전 시간을 기록하고 있지만 베테랑의 역할을 잘 수행해내고 있으며 노련한 플레이가 엿보이는 시즌입니다. 밀셉은 올라운드 플레이어로 공수 양면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주는 선수입니다. 다양한 포스트업 스킬 구사가 가능하고 미드레인지와 3점 슛 모두 공략이 가능하며 패스 센스도 좋은 편이라 전술적인 활용도가 꽤나 높은 편이죠. 동 포지션 대비 부족한 피지컬을 지니고 있지만 이를 특유의 센스와 활발한 활동량으로 커버해 여전히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덧 34세인 밀셉이 전체적인 기록과 출전 시간이 있어서 감소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평균 연령이 낮은 편인 덴버 로스터에서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마지막으로 니콜라 요키치입니다. 데뷔 2년차부터 본인의 기량을 마음껏 뽐낸 요키치는 이번 시즌 개막 전 5년 맥시멈 계약을 체결해 리그에서 가장 뜨거운 선수임을 증명해냈습니다.
요키치는 리그에서 가장 다재다능한 선수로도 평가받고 있죠. 매경기 20득점, 10리바운드를 기록할 수 있는 득점력과 리바운드 능력은 기본이며 포스트업, 훅슛, 3점슛 등 다양한 공격을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고 센터라고는 믿기 어려운 넓은 시야와 훌륭한 패싱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운동 능력이 다소 부족해 블락 능력과 기동력에 있어서는 약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힘이 워낙 강해서 부족한 운동 능력을 커버하는 선수입니다. 요키치가 주목받는 가장 큰 이유에는 넓은 시야와 패싱 능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커디나는 선수, 외곽 오픈 찬스를 만든 동료를 찾아 쉽게 패스를 찔러주며 탑에서 공을 받았을 때 양질의 A패스로 공격을 이어나가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트랜지션 상황에서는 직접 공을 몰아 빠른 공격을 도맡아서 만들어내기도 하죠. 센터 포지션에서 활약하고 있는 요키치가 포인트 가드 역할도 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팀에서 가장 많은 어시스트를 기록 중입니다. 이번 시즌 야니스, 하든과 함께 MVP 레이스 3파전을 이끌고 있는 요키치. 아직 24세에 불과한 이 선수가 어떻게 성장을 해나갈지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그럼 덴버의 후보 선수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먼저 게리 해리스입니다. 게리 해리스는 정확한 3점슛이 강점이며 수비력보다는 공격력이 돋보이는 선수입니다. 최근 3년간의 좋은 활약으로 4년 8,400만 달러의 계약을 맺는 데 성공했습니다. 다만 반복된 부상으로 이번 시즌 37경기 출전에 그치고 있습니다. 슈팅 정확성도 데뷔 이래 최악의 시즌을 보내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음은 몬테 모리스입니다. 데뷔 2년차인 모리스는 뛰어난 공격력으로 자말 머레이에 이은 백업 포인트 가드로 자리 잡은 선수입니다. 수비력이 준수하며 정확한 슈팅력과 안정된 볼 배급 능력이 강점입니다. 다음은 메이슨 플럼리입니다. 플럼리는 공수 양면에서 모두 준수한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입니다. 패스 능력이 준수해서 전술적 가치가 꽤나 있는 선수이며 터프한 플레이도 가능해 든든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후안 에르난 고메즈입니다. 11월과 12월에 최고의 활약을 보여줬던 에르난 고메즈는 1월부터 출전 시간이 급감하며 활약이 미미한 선수입니다. 하지만 3점 능력이 준수한 선수로 팀 스페이싱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선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아이제이아 토마스입니다. 토마스는 왕년에 28.9득점을 기록할 정도로 득점력이 뛰어난 선수였지만 부상 여파로 기량이 급감하면서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입니다. 너무나 작은 피지컬을 가지고 있어 수비력이 매우 부족하며 슈팅 효율성이 너무 떨어진 상황입니다. 이 외에도 트레이 라이스와 토리 크레이그가 덴버의 벤치 자원으로서 활약 중입니다. 덴버의 뎁스는 상당히 좋은 편이지만 우승 확률 자체는 크게 보지 않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요키치를 제외하고는 경기 흐름을 지배할 만한 선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도 강력한 벤치와 로테이션으로 우승을 노려볼 수 있을지 이번 플레이오프가 너무나 기대가 되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봅시다. 안녕.